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자에서 일어날 때 두세 번 힘을 줘야 겨우 일어나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예전에는 30분 이상 걸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느끼시진 않습니까? 이런 변화들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본 결과 이런 증상들의 상당수는 사실 단백질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시니어 환자분들의 건강을 관리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근육이 남아야 건강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신체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면역력을 유지하는 기반이자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 역할을 합니다. 즉, 근육이 있어야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원활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근육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고 골절은 다시 침대 생활을 불러오며 침대에 오래 누우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이 결국 시니어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항체, 면역 세포, 호르몬까지도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려도 잘 낫지 않고 작은 상처도 회복이 더디며 염증이 오래 지속됩니다.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단백질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혈압약이나 당뇨약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보약이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있어야 약도 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없는 몸은 혈당도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혈압도 쉽게 오르내립니다. 약을 아무리 꼬박꼬박 챙겨 먹어도 근육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되는 것입니다. 즉, 근육은 모든 치료의 기반이며 단백질은 그 근육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은 게 언제였을까? 혹시 어제도 오늘도 밥과 김치만 드시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단백질을 챙기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근육은 돌봐준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단백질, 특히 시니어에게 가장 알맞고 소화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최강 단백질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도 아니고 보조제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보충제 못지않고 어떤 경우에는 더 뛰어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3가지 음식이 여러분의 근육 건강, 나아가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밥은 3끼 다 챙겨 먹는데도 힘이 없고 걷기가 힘들어지고 기운이 쭉 빠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는 이유로 돌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정자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는 고기를 잘 안 먹어요. 대신 채소랑 밥은 항상 배부르게 먹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식사량은 충분했지만 단백질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고기는 소화가 안 되고 느끼해서 피하고 콩은 방귀가 나서 불편하다며 멀리 하셨습니다. 그 결과 탄수화물은 넘치도록 드셨지만 정작 근육을 지켜줄 단백질은 부족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큰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2바퀴도 돌지 못하고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분들과 1시간씩 산책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집 앞 슈퍼만 다녀와도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근육량은 또래 평균보다 무려 20% 이상 감소해 있었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에 큰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심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 근육은 시니어가 걷고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반드시 필요한 힘의 원천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위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첫째,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시니어가 넘어지면 골절이 쉽게 발생합니다. 골절은 다시 침대 생활로 이어지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 건강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둘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항체, 면역 세포, 호르몬까지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 한번 걸려도 잘 낫지 않고 작은 염증도 오래 갑니다. 셋째, 상처 회복이 느려집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무좀 때문에 발가락 피부가 헐었는데 단백질 부족으로 상처가 아물지 않아 결국 병원에 두세 번 입원까지 한 분도 계셨습니다. 넷째,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밥은 분명히 3끼 다 드셨는데도 원장님, 왜 이렇게 힘이 없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칼로리는 채웠지만 근육을 지킬 단백질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한번 줄어들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 재생 속도는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단백질 부족은 곧 노화 속도를 2배로 앞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두세 번 힘을 줘야 겨우 일어난다. 평소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저녁이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진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보약이다. 혈압약, 당뇨약보다도 단백질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있어야 약도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자 여사님의 경우도 단백질 섭취를 개선한 뒤 3개월 만에 걷는 힘이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특별한 보충제도, 고가의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식단 속에서 단백질을 꼼꼼히 챙겨드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단백질 섭취를 바로잡는다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몸은 돌봐준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여러분,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많이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이정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삼겹살을 드시면서 원장님, 제가 단백질 부족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매일 고기 먹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근육량은 계속 줄어들고 피로가 심해져 결국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드신 고기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고 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름기가 많은 단백질은 위에 오래 머물면서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해진 시니어 분들에게는 고기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내 몸이 그 단백질을 모두 근육으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가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삼겹살, 갈비, 곱창 같은 기름진 음식도 큰 문제 없이 소화했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흡수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무엇보다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삼겹살이나 기름진 고기보다는 닭가슴살, 흰살 생선, 황태, 삶은 콩처럼 위에 부담이 덜한 음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입에서 오래 씹지 않아도 삼키기 쉽고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백질을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크게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황태에 물을 곁들이면 소화 효소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건새우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배가 됩니다. 이처럼 음식의 조합에 따라 같은 단백질이라도 내 몸에 들어와 근육으로 변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흡수력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재생 속도는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단백질을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금방 채워지지만 시니어는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 합성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따라서 얼마나 먹었느냐보다 얼마나 내 몸이 흡수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도 다음 날 몸이 무겁고 힘이 없는 경우. 이것이 바로 흡수되지 않은 단백질이 몸을 에너지로 쓰지 못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 오르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잘 흡수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라. 즉, 소화 부담이 적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결국 단백질은 숫자가 아니라 체감의 문제입니다. 밥을 먹고 눕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한 바퀴 산책하고 싶어지는 기운이 나는 것. 그게 바로 흡수 잘 되는 단백질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은 양보다 흡수력이 중요합니다.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백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백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 식품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새우를 그냥 된장찌개 국물 낼 때 넣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새우 속에 시니어의 근육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건새우 100지에는 무려 단백질이 70지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란 1개에는 약 6지, 두부 한 모에는 약 15지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건새우는 단백질 함량에서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그야말로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식품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82세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허벅지 근육이 빠져서 걷기가 힘들어 결국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습니다. 아드님이 단백질 보충제를 사드렸지만 드실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셔서 결국 방 한쪽에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보충제 대신 식단에 건새우를 넣어보세요. 된장찌개를 끓일 때 건새우 한 줌, 멸치볶음 대신 건새우 볶음, 밥할 때 함께 넣어 잡곡처럼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허벅지 근육량이 늘고 보행 속도가 빨라진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시장 갈 때 지팡이 안 짚어도 돼요. 그 얼굴에 활력이 가득하셨습니다. 건새우의 장점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칼슘과 아연이 풍부해 뼈와 면역까지 함께 지켜줍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아연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건새우는 근육뼈 면역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식품입니다. 시니어에게 중요한 것은 소화력입니다. 고기처럼 오래 씹지 않아도 되고 기름지지 않아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도 반찬이나 국물에 넣으면 어렵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즉, 꾸준히 섭취하기에 매우 적합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가격도 큰 장점입니다. 마트에서 건새우 100지 한 봉지를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찬으로 쓰면 한 달 이상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하루 3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고단백 고칼슘 식단을 챙길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백질은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꾸준히 일정 기간 쌓아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6세 정영호 어르신은 이제 늙어서 근육은 포기해야지라며 체념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건새우 반찬을 매일 챙기고
작은 산책을 곁들인 지 석 달 만에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기운이 되살아나셨습니다. 원장님, 젊었을 때처럼 힘이 붙는 느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건새우는 단순히 국물 내는 재료가 아닙니다. 근육을 살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면역력을 되살려주는 보물 같은 식품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값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밥상 위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재료가 사실은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새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백질 보물 식품은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라고 하면 흔히 해장국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해장국으로 먹는 음식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황태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슈퍼 단백질 식품입니다. 먼저 영양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황태 백지에는 무려 단백질이 80지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 10개 분량, 두부 5모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황태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방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즉, 단백질은 압도적으로 많고 지방은 거의 없는 이상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많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황태는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해 만든 식품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이 응축되고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와 흡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황태는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 식사로 황태국을 자주 권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아침에 먹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근육 합성이 떨어지지만 아침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 먹은 단백질이 곧바로 근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황태국 한 그릇이 단순한 해장이 아니라 하루를 지탱하는 근육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5세 어르신은 아침마다 황태국을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하루 활동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쉽게 지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력을 유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아침 황태국 덕분에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황태의 장점은 가격에서도 드러납니다. 황태 한 마리는 보통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국으로 끓이면 온 가족이 두세 끼는 거뜬히 먹습니다. 계란이나 고기와 비교해도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더 많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가정에서 꾸준히 챙기기 딱 좋은 식품입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황태 자체는 매우 건강한 식품이지만 조리할 때 간을 세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소금을 많이 넣으면 혈압 관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은 최소화하고 무와 함께 끓여내면 소화 효율도 높이고 자연스러운 단맛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황태국에 물을 꼭 넣으셨던 건 다 이유가 있는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황태는 단백질이 압도적으로 많고 지방은 거의 없으며 소화도 잘 되고 가격까지 저렴한 시니어 맞춤 단백질 보물 창고입니다. 단순히 해장 음식이 아니라 근육을 되살리고 하루의 기운을 지켜주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밥상 위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황태 한 마리, 사실은 여러분의 근육을 10년 전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일지 모릅니다. 세 번째 단백질 최강자는 바로 검은 콩입니다. 콩은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검은 콩은 시니어에게 특히 유익한 성분들을 고루 갖춘 완벽한 단백질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 함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은 콩 백지에는 약 35지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나 계란보다 많은 양이고 무엇보다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소화력이 약해진 시니어에게 아주 알맞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검은 콩의 진짜 강점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또한 눈의 망막을 보호해 시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즉, 검은 콩은 근육을 지키는 동시에 혈관과 눈 건강까지 책임지는 다기능 건강식품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은 고혈압과 초기 당뇨를 동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분께 아침마다 검은 콩 가루를 두유에 타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혈당 변동 폭이 줄어드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 스스로 하루가 훨씬 가볍고 눈이 편안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검은 콩은 단백질 보충과 함께 혈관 건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을 드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삶아서 밥에 섞어 드셔도 좋고 볶아서 간식처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곱게 가라가루로 만든 뒤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특히 아침에 검은 콩 가루를 드시면 하루 에너지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검은 콩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가스가 차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작은 컵 반 정도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콩자반처럼 설탕을 많이 넣어 달게 조리하면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담백하게, 간단하게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검은 콩의 또 다른 장점은 가격과 구하기 쉬운 점입니다. 마트나 시장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적습니다. 꾸준히 장기간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니어 맞춤 단백질 식품으로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을 지켜주고 안토시아닌 덕분에 혈관과 눈을 보호하며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시니어 단백질의 완성판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됩니다. 그 점에서 검은 콩은 단백질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드문 식품입니다. 근육과 혈관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밥상 위에 반드시 검은 콩을 올려두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단백질 최강자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 궁합에 맞게 꾸준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